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정리하면서 좀 시작을 할까요? 예, 네, 미국 시장이 3주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으로 나스닥이 2.5% 올랐고 다우 1.7%, S&P 500 1.9% 올라서 다시 4,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더 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스닥이 1.9% 올랐습니다. 다우가 1%, S&P 500 1.6% 올랐는데요. 근데 지난주 보시면요.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악재가 더 많았고요. 예. 목요일 날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아랫골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곧바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수익률이 4%, 10년 만기 기준으로 4% 위로 올라갔다가 뭐 급격하게 빠졌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3.95%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물가나 국제 수익률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3월 2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노이즈들은 있지만 그것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꾸거나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나 PMI, PCE 등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올랐고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을 만한 그런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요즘에 보면은 끝날 때 우리 권순우 기자님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보여주시는데요. 밑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하면 그 다음날 하락을 하고요. 반등을 하면서 마감하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전체적인 그 대추세를 큰 추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할 때 매수가 따라 들어오고 또 고점으로부터 매도가 나오면 같이 매도하는 이런 좀 단기적 관점의 수급이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한 것은 애플이 3.5%로 올랐어요. 그리고 메타가 6.1% 올랐고요. 테슬라도 다시 반등을 해서 3.6% 오르고 아마존이 3% 올랐습니다. 골고루 올랐어요. 어느 한쪽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길주 섹터 골고루 오르면서 상승을 해서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은 이번 주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점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표시를 뒀는데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의 일봉입니다. 보시면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이게 전체 주 추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목요일 날 양봉을 주면서 저점으로 또 반등을 줬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빠졌다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받아서 곧바로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0.35% 올랐고요. 코스닥은 3%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그리고 중소형주가 강한 개별 종목장과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0.17% 올랐고요. 코스닥은 1.9%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독특했던 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정프로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테마가 연속성으로 이어져야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거든요. 왜 테마가 이제 뭐 옮겨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연초에 로봇이 강했는데 쉬는 동안 AI가 강했고요. AI가 또 쉬는 동안 뭐 다른 것들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딱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이게 어떤 순간에는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매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나 올랐던 것은요. 셀트리온 산사가 급등했습니다. 회장의 복귀. 예,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뉴스가 딱 나오면서 곧바로 그냥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800포인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실제로 셀트리온을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간에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이 된 거고요. 지난주에는 1692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기관들의 수급을 여러분 보시면 연기금이 393억, 투신이 1772억, 사모펀드가 1115억 매수했거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고 액티브형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테마와 개별 종목이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상하원의 증언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3월에 벌써 왔네요. 그래서 동시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 만기인 주에는 수급이 우선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2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업률 3.4%, 신규 취업 21만 5천 건으로 지금 컨센서스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양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어떤 것은 호재로, 어떤 것은 악재로, 어떤 것은 또 노이즈로 이러면서 등락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시장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3월 22일 날 발표될 FOMC의 50bp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p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각 지표들은 그것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하락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중국의 전인대회 부분은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방 방어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의 하락 추세선을 탈피를 위한 시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주 하락 후에 반등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깨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게 반복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이게 반등을 해냈어요. 반등을 해서 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돌파했던 저점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은 야 그러면 이번에 반등을 줬고 소위 대득기 바운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꺾어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3주간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 한 시름 놓은 정도는 됐고 제가 표현을 한 시름 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13,000포인트를 넘어서 갈 거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 아래로 가냐 안 가냐를 지금 시험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22일 전까지는 이 안에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이다. 3월 22일. 예. 3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까지는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상황은요. 국내는 사실 2,500포인트를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경기 지표를 보세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보세요. 그리고 환율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2,500포인트 돌파하고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추진력은 없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뭘 기대를 하는 거냐면 금리 인상이 여하튼 간에 요번에 미국에서 50pp 하든 25pp 하든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25pp 금리 인상을 하든 여하튼 간에 금리 인상의 고점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 기업의 이익이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감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워딩을 가지고 시장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고점이 여하튼 간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성장주.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성장주들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든 간에 고점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성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개별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게 한 가지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익의 저점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눈높이가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컨센서스보다 높은 서프라이즈의 기업 실적을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기업의 이익 대비 그냥 이 기업이익이 떨어질 거라는 전체적인 뭉뚱그리면서 그냥 같이 떨어진 저평가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면서 알파에 집중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테마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섹터가 상대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10월, 11월에 강한 반등을 주었거든요. 그때 2,500포인트에 갔어요. 근데 코스피의 8월 고점이 2,53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8월에 올랐던 고점까지 다 간 거예요. 요거 수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은요, 10월, 11월에 반등을 줬을 때 상대적으로 약하게 오르면서 740포인트가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코스피하고 같은 레벨에 있었던 8월의 고점은 830포인트였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주봉이에요. 코스피 주봉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가 8월입니다. 노란색 보시죠. 이게 8월이고 지난 10월, 11월에 반등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즉 8월에 고점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요번에 또 거기 가서 이제 돌파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8월과 11월을 날짜를 보시고 코스닥을 볼게요. 이 코스닥은 이게 여기가 8월이에요. 이게 11월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약했죠. 왜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멈칫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덜 올라갔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은 만약에 코스피의 2,500포인트 비교해 본다면 여기 840포인트 정도까지가 레벨을 맞춘다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이 더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연초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코스닥의 또는 개별 종목의 상대 강세인 월별 수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2022년 작년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고점에 임박하면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미국에서 반등을 줬고 우리도 같이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아까 특히 2차 전지에 그랬는데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 공매도의 쇼커버들이 나타나면서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러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꺾이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수급의 이동이 언제쯤 나타날 수 있겠냐. 이것은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해지겠죠. 개별 종목들이요. 네. 근데 2,500포인트를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모멘텀 뭐냐. 지금 당장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3월 22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4월 들어가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형성이 돼야지만 2,5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 시기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월 22일까지 여전히 시장은 지난주나 지난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이 올라온 쪽들이 굉장히 많아서 2차 전지만 오른다, 로봇만 오른다, AI만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스피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익 대비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온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양회를 하고 있죠. 이건 오늘 공교롭게 공기자님하고 두 가지가 겹치는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DP의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를 했어요. 32년 내 최저 목표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어요. 특히 중국은 성이잖아요. 지역별로 목표치를 평균을 내봤더니 5.6%였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낮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걸 시작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위기를 강조하고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목표 달성에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 분위기도 조금 반등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좀 이번 주에는 반등 쪽으로 주초에는 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쉬는 동안에 주말에 요 목표치 성장률을 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 부분은 좀 감소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지금 열흘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요것만 갖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양회. 양회가요. 그래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오늘 반도체 특집 하신다면서요. 자세히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반도체 부분이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또 어느 쪽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중 반도체 압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의 투자 금지 등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국방 능력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 제공을 차단한다라고 하면서 명분이죠. 네덜란드와 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이미 됐다. 한국이나 독일도 동참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지난주에도 계속 뉴스 들었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인지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아직 이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5년간 30조 원 지원한다라는 법을 추진하겠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우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반도체 후공정 경쟁력 강화에서 5,300억 정도의 금융 투입을 하고 반도체 소분야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세액 공제 상향 그리고 임시 투자 세액의 공제 이런 부분들 할 건데 이게 K-칩스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왔고요. 약간 이거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플로어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집값이 2012년 이후에 첫 전년비 MOM이 아니고 YOY로 전년비 하락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비 0.6% 하락했다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로이터 발표로는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4.5% 정도 하락 전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전에는 5.6% 정도 하락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즉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도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 아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뉴스를 보냐면 CPI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 폭은 둔화될지 모르지만 이게 점차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CPI, 물가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GM이 합작 공장을 GM이 3공장까지 LG엔소라고 하고 있고 4공장을 좀 한다는 것 같아요. 삼성 SDI하고 선정했다. 라는 뉴스가 이 주말에 제일 이게 많이 나왔어요. 뉴스 중에서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포드는 SK온 대신 NG엔소를 한다. 공 기자님 아까 말씀 주신 거예요. GM이 NG엔소라고 계속 하다가 요번에 삼성 SDI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파트너십 다각화와 배터리 회사가 합종 연행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공급 안정화 및 다변화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얘기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벤더를 하나로 두지 않잖아요. 여러 밴드로 둡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공급 안정화하고 뭐 가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해야 된다.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아까 5번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또 배터리 뉴스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우리 3프로 그 컨텐츠들 보면은 정프로님 이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배터리 관련된 거나 테슬라 내재화 이런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많이 했습니까? 보니까 네. 많이 그래서 훨씬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테슬라가 지금 소재나 원료 공급에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나 중국의 배터리 업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 인력 확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배터리 수요를 위해서는 핵심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국내 제조사들도 인력 확보에 어렵다. 그래서 이거 따라잡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야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금 내재화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화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기업들마다 차별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 요 노력 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하면서 소재를 직접적으로 지금 손을 잡고 소재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NLF 이런 게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이런 걸 대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혜가 돼서 급등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메이커들은 만약에 내재화 된다면 또 어떻게 이것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배터리 업계에는 이 뉴스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뉴스를 살펴봐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기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